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시세가 살짝 반짝반짝 거리다가 오늘 새벽녘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좌절감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이들이 계속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코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짜내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 되게 공황 상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장세를 당분간은 보일 거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올려놓지만 당분간은 좀 약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US를 오픈하는 게 몇 주 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어봤는데 커밍 윅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몇 주 내, 2, 3주 내에는 바이낸스 US가 오픈할 거다. 그러면 알트코인한테도 분명히 뭔가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질 거고, 12일부터 알트코인이 안 좋을 거다. 이거는 이미 시장에 팽배하게 아마 어느 정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12일 전후로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이 피를 흘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구간을 크게 두고 움직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거다. 어쨌건 중요한 건 알트코인한테는 바이낸스 US가 오픈하는 게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벡트 거래소, 자, 비트코인에 관해서 디파짓 받는 거랑 이제 그 인출하는 거에 관해서 오픈했다. 이 뉴스가 이제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는데 지금서부터 날짜로 따졌을 때 16일, 17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선물 거래소 오픈할 거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예정대로 본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기대감을 또 한번 이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갑자기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이 사진이 나온 시간이 19시간 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4시간 되게 바쁜 트레이딩 상황,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이 시장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동안. 자, US 오픈에 참관하기 위해서 이 시장 떠났다. 그래서 누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looks like bear market CC라고 여기 써놨는데, 야, 이러다가 이제 큰 대세 하락장 오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얘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가가 자기 자석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피크닉을 갔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19시간 전 얘기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그게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게 사실로 이제 벌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애플 코인 나올까, 애플 부사장 암호화폐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삼성에서 예전에 삼성 SDS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는 얘기가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SDS에서 ERC20 기반 위주로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해서 갤럭시 S10에 삽입하는, 여러 가지 지갑하고 연동하는 그런 연구를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고, 뭐 애플까지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는 얘기는 거의 대세 흐름이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페이스북은 미국 국회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오는 2020년 글로벌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에 암호화폐 지갑을 손쉽게 탑재할 수 있어 지갑 시장을 쉽게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 글로벌 다국적 뭐 이런 업체들이, SNS 기반의 이런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카카오도 이제 연말에 오픈하는 뭐 클레이튼 프로젝트에 관해서 클립 지갑을 만약에 삼성 갤럭시 S10에 이식을 한다. 그럼 그게 과연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그게 저는 업비트하고 분명히 연동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카카오 SNS하고 분명히 연결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파급력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는 퍼펙트 스톰으로 아마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캡처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시장에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근데 비트코인, 그리고 캐시부터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로멘, XRP, 지캐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냥 그래요. 가격대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보면은 XRP 지갑에 관해서 업그레이드를 월요일날 할 거다. 그래서 제한적인 어떤 그
사용밖에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왜 리플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는데 여태까지는 디파짓 이가 컨펌네이션 하잖아요. 컨펌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개수가 차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만약에 되면은 12부터 2까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6배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 디파짓 하는 것도 여기 보면은 15초 만에 20분에서 15초밖에 안 걸릴 거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세가 썩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폴로니엑스도 지금 왜 갑자기 이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긴가민가하는 거래소가 폴로니엑스인데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골드만삭스라는 거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초기에 G캐시라는 그 코인 기술에 관해서 억셉해가지고 자기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재단이에요. G캐시 재단이. 그래서 코인 가격이 만약 하락하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뭐 익명성 코인이니까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오르면 또 말을 바꾸겠지 또.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트코인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알트코인 다 죽었다. 이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 US를 오픈하면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올까 한번 우리가 기대가로 한번 가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보면은 리브라 코인하고 비슷한 어떤 암호화폐를 런칭할 거다. 이걸 준비하는데 중국 중앙은행에서 이거에 관해서 오피셜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날짜도 이제 보면은 연말이에요. 11월부터 출시될 수 있음. 그리고 날짜까지 나온 건 홍콩 경제 저널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화는 11월 11일부터 페이스북의 천칭자리보다 그러니까 리브라 코인이죠. 훨씬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에서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빠른 테스터들이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어떤 바이낸스 플랫폼에 관해서 지금 선물 거래 플랫폼에 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도 사실 저는 바이낸스 US하고 연관지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플랫폼 A가 있고 플랫폼 B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못한다. 결국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구간까지는 저는 이런 테스트마저도 저는 중단시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 US가 선물 거래에 관해서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 거센 아마 바람이 불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크립토 페이먼트 어떤 그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백만의 유로를 제공받아가지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읽어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새로운 투자 라운드는 비트코인닷컴의 설립자인 로저버가 엘리그마 이사회 멤버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회사가 새로운 가맹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급진적인 브랜드 변경이 계획됩니다. 자 지금 보면 비트코인닷컴, 비트코인 캐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로저버 이쪽 측면에서도 계속 돈을 투자하고 계속 자기네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죽겠다, 이 시장 망한다,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이면에는 이런 활동을 자체를 안 하겠죠. 근데 엘리그마가 뭐냐면 여기하고 관련돼 있는 상점이나 체인들이 450개 정도 된대요. 아직까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어떤 카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로 내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엘리그마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닷컴이 조인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런 큰 측면에서 흐름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세가 지금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비트코인 캐시. 자, 그리고 이거는 벡트 거래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워하우스 런치했다. 그래서 디파짓 위드드로우 계획대로 본인들은 약속대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23일날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 연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실질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시장 장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쥐어짜내는 어떤 그런 형국이 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갤럭시 디지털 그래서 보면은 STO 토큰이죠. 그런 어떤 그 법안에 관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거에 관해서 증명되는 어떤 그런 거를 허가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이크 노보그라츠 크립토커런시 투자은행 갤럭시 디지털은 금융산업 규제 기관에 핀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유가 증권을 인수했습니다. 블룸버그가 9월 6일 보고한 바와 같이 회사는 보안 토큰 서비스 또는 STO를 촉진하는데 주목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는 사실 상품에 관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뭐 ETF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간접 투자 상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암호화폐계의 골드만삭스라고 보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이 정도급 되는 어떤 그런 기관들, 하여튼 그들은 계속해서 이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를 계속 늘려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유가증권 상품을 모으고 있으며 거대한 비트메인 채굴은 마침내 IPO를 추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비트메인도 코인베이스, 특히나 이제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어떤 그 심사를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비트메인이 승인이 난다면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현저하게 가격이 안 좋긴 하지만, 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계적으로 내 코인이 안 오르는 거에 관해서 조바심 나고 짜증 나고 답답해 하시는 거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도 생태계는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들은 암호화폐계에서 어떻게 보면 큰 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뭔가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패닉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놀아나시지 말고 잘 대응하시고 잘 대비하시고 인내하셔가지고 큰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좀 많이 수익을 많이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 좀 약간 마음에 안도도 들고 대충 그래도 흐름이 어떻게 나간다는 거는 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의 사실 요점은 바이낸스 거래소죠. 네.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이낸스가 12일날 그 미국 사용자 제한을 둔다. 그리고 몇 주 내에 바이낸스 US를 오픈할 거다. 자,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태풍이 오긴 하지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